대강의 스캔, 매끄러운 대화를 위한 준비. 마음이 열려 있고 대화 속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모임 장소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다. 대화 속 지뢰는 대부분 우연히 밟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일단 모임 장소를 둘러보며 분위기와 참석자들을 대강 스캔해본다.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가기 전에 과학적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보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다. 전체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참석자 개개인의 신념과 태도에 대해선 지나치게 추측하려 들지 말자. 추측은 인간이 가진 최악의 특성 중 하나다. 불편한 상대든 아니든 이것은 중요한 삶의 규칙이다. 사람에 대한 추측은 종종 틀린다. 사람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신념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추측을 피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추측이 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한편 추측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무언의 교묘한 모욕일 수 있다.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6가지 주제. 흥미롭고 적절한 이야깃거리들이 모임에서 나누기에 위험하다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임 주최자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만 로봇처럼 떠들어댄다면 무슨 재미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즐겁게 대화할 거리를 찾거나 대화의 방향을 논쟁거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다음 주제들을 추천하고 싶다. 개인적인 경험. 일반적으로 논쟁을 멀리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려면 의견보다는 경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누군가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의회가 투표 중이라는 뉴스를 읽었다고 말한다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 첫 회사는 어디였는지 물어볼 수 있다. 그 질문은 각자 본인의 첫 직장은 어땠는지, 그때 회사 생활은 어땠는지 등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최근에 내린 눈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얘기한 그 사람에게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 자랐는지, 어린 시절 눈밭에서 즐겁게 놀았던 추억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눈 설매를 탔나요? 아니면 넓은 받침대 같은 걸 이용했나요? 사실 금속으로 만든 게 더 빠른데 요즘 설매는 모두 플라스틱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플라스틱 썰매에 아이들을 태우고 돌아다녔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엉뚱하고 기발한 인터뷰. 어디에 사는지, 직업이 뭔지와 같은 질문보다 추상적이고 창의적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엉뚱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운동화 끈을 몇 살에 묶었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질문은 누가 벨크로를 발명했는지, 누가 지퍼를 발명했는지에 관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기발한 질문으로는 어릴 때 저지른 사고 중에 최악은 뭐였어요? 라든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나 색깔, 그리고 그 이유 같은 것이 있다. 기술 문명. 대체로 다들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거나 휴대폰을 꺼내 놓았을 것이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새로 나온 웨어러블 기기는 대화를 끌어내기에 좋다. 그거 아세요?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는 아이폰이 인간 삶의 이렇게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줄 몰랐대요. 게다가 아이폰 시장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해요. 3D 스마트폰을 개발 중인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탁구 치는 로봇이 개발된 거 아세요? 컴퓨터에 인간의 마음을 업로드해 뇌 전체를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온갖 종류의 흥미로운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묘한 과학 이야기. 별걸 다 아는 괴짜로 보일 위험은 있지만 종종 특이하고 기묘한 과학 이야기나 자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은 좋은 이야깃거리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번은 캐나다의 한 생명공학 회사에서 거미와 염소의 DNA를 결합해 특별한 우유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방탄조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뉴스를 읽었다.
사람들이 옷이나 곤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가끔씩 이 이야기를 꺼낸다. 느닷없이 거미와 염소 이야기를 시작할 순 없겠지만 신기한 사실들을 이야깃거리로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는 대화에 맞는 게 있기 마련이다. 세계 여러 나라 이야기. 여행은 모임마다 공통된 주제이니 다른 나라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다. 그렇다고 모임에 가기 전 다른 나라에 관해 공부하라는 말은 아니다. 뉴스를 보다가 세계 여러 나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발견한다면 나중을 위해 기억해두면 좋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는 지금껏 아무도 읽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 100년간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원고들을 모아둔 미래 도서관이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2014년부터 2114년까지 매해 원고를 수집해 출판을 목적으로 심어놓은 1000그루의 나무로 2114년에 인쇄와 출판을 하는 것이다. 만약 모임 장소에 책꽂이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좋다. 프랑스에 관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소개하자면 파리의 국립도서관에는 퀴리 부인의 노트가 있는데 아직도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어 납으로 만든 상자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우주 이야기. 우주여행, 외계인과 UFO, 은하계, 상대성 이론, 별똥별, 일식과 월식처럼 천문학과 우주에 관한 주제도 제법 안전하다. 그렇지만 달 착륙이 속임수라고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 주제도 좀 위험할 수 있다. 명왕성은 왜 행성이 아닐까? 스티브 호킹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쓴 논문이 블랙홀을 탈출하는 법이었다는 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과 우주 이야기를 좋아한다. 우주 관련 주제는 우리가 지구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대체로 호불호가 없는 듯하다. 불편한 사람과 뻔뻔하게 대화하는 법. 진 마티넷 지음, 필름 출판.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